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김준환쌤 있잖아요. 이분이 흉부외과 부교수라고 나오는데 드라마 쭉 보면서 든 생각이 이분 아무래도 흉부외과 중에서도 소아흉부외과 전문 교수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인도 보시기는 하는데 수술하는 장면 보면은 대부분 소아 수술하는 장면만 꼭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좀 복잡한 심장 수술들. 물론 김준환쌤이 엄청 지니어스 의사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소아흉부외과 전문으로 하시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소아심장 수술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사들이 특정 과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병원에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하는 쌤들, 교수님들은 그 과 안에서 본인만의 서브 스페셜을 또 가지거든요. 의사가 되는 게 1차 전직이고 전문 1단계 2차 전직이라 치면은 이건 마치 3차 전직 같은 그런 느낌? 안정원쌤이 외과 중에서도 소아외과 전문이신 것처럼 말이에요. 요새 전국적으로 흉부외과 의사쌤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흉부외과 의사가 모자란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수술도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S병원처럼 뭐 심장 전문 병원이라든지 큰 대형 병원들 이런 데 보면은 소아흉부외과만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또 따로 있으세요. 이런 교수님들은 물론 보통에 대한 흉부외과 전반적인 지식도 있으시지만 소아 심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페셜리스트이신 거죠. 성인이랑 소아는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경우도 많고 수술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 심장 수술들은 소아흉부외과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소아흉부외과로 입원을 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실 이런 데로 입원을 해요. 그래서 얘네를 보는데 이제 뭐 손, 발끝이나 입술, 얼굴 이런 데가 파래지거나 까매지는 이런 청색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뭐 심장에서 잡음이라는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리거나 이러면 이제 뭐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심장병인지 아닌지 좀 의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심이 된다 그러면 심장 초음파를 보고서 확실히 무슨 병이다 라고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면 소아흉부외과 교수님한테 헬프를 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선천성 심장병인지 수술이 필요한 병인지 진단하는 데까지는 소아청소년과 쌤들 역할이 좀 큰 편이고 그 뒤에 이제 수술하시는 데 있어서 김준환 쌤 같은 소아흉부외과 교수님들 역할이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김준환 쌤은 대체 보통 어떤 아이들을 보고 어떤 수술을 하시는 건지 오늘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그래도 심장에 대해서는 아셔야지 얘기가 될 거예요. 전에 팔로 사진 찍으면서 간단하게 얘기는 드렸었는데 일단 심장은 이렇게 생겼죠. 숨을 들이쉬면 폐로 산소가 들어오고 그 피가 심장의 좌심방을 통해 좌심실로 넘어오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몸 전체로 산소 가득한 피를 보내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 피에서 산소를 받아서 쓰고 대신 이산화탄소를 건네주죠.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가득한 피는 우심방을 통해 우심실로 넘어가서 다시 폐동맥이라는 데를 통해 폐로 보내진 다음 숨을 내뱉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요. 요게 딱 기본이에요. 심장은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완벽하게만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요 심장의 방과 방 사이에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 피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흐르고 옆으로 새버리겠죠? 상수도랑 하수도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이에 연결하는 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깨끗한 물이랑 더러운 물이 막 섞여버리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 병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심방, 좌심방 사이에 구멍이 생기는 심방중격결손 ASD랑 우심실, 좌심실 사이에 구멍이 생기는 심실중격결손 VSD입니다. 구멍 사이즈가 작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경과만 보면서 수술 안 하고 지켜보기도 하는데 구멍 사이즈가 크면은 대부분 다 수술을 해줘요. 구멍이 커도 심장약을 써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면 6개월 이후에 수술하고 그러는데 이게 약이 잘 안 들으면 아무 때라도 수술해요. 수술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아이젠맨거 증후군이라는 좀 처치 곤란한 그런 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드라마에 종종 나오던 판막 질환. 우리 심장은 아까 혈액이 일방통행으로만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이랑 방 사이 혈관으로 넘어가는 위치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서 피가 이렇게 갈 때는 열리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다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진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심장에서 피가 항상 수도꼭지 틀어둔 것처럼 계속 흐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 드리자면 심장이 쿵 하고 뛸 때 이 안에 들어있는 피를 쫙 짜주고 다시 늘어나면서 새로운 피를 받아서 채워요.
그리고 다시 쿵 하고 짜주고. 그러니까 짜줄 때 피를 보내고 이 보낸 피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요 판막이 이렇게 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너무 꽉 닫혀 있어가지고 피를 제대로 못 보내거나 아니면 너무 헐렁거려가지고 보낸 피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잘 열리지 않는 거를 정도에 따라서 뭐 협착이나 폐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거꾸로 돌아오는 거를 역류라고 합니다. 이런 판막 질환들은 판막을 찢어서 길을 좀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모양을 새로 잡아주는 판막 성형술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공 판막으로 대체하는 그런 수술들을 주로 하게 돼요. 김준환 쌤이 맨날 찢어진다고 짜증내는 그거. 드라마에 나왔던 요 두 가지를 빼고 그래도 비슷한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 대동맥 축착이라는 병과 동맥관 개존이라는 병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팔로사징도 그 정도 수준은 되기도 하고요. 근데 흔하다고 해봐야 심실중격결손을 빼면은 100만 명 중에서 1000명 미만에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대동맥 축착은 좌심실에서 피를 몸으로 보내는 고속도로인 대동맥, 거기가 좁아지는 병이에요. 혈관이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쭉 예쁘게 있어야 하는데 중간 어딘가가 좁아져서 마치 모래시계 같은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좁아지니까 피가 지나가기 힘들겠죠. 발견하면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주는데 풍선 같은 걸 넣어서 좁아진 부분을 넓혀준다든지 좁아진 부분을 잘라내고 위아래로 붙여준다든지 이런 수술을 하게 돼요. 동맥관 개조는 아이가 엄마 뱃속 안에 있을 때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양수라는 물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받은 산소 가득한 피를 몸 전체에 보낼 수 있도록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하나 더 있는데 요게 아이가 태어나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태어나고 나면 없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약 쓰면서 다치는 걸 기다려보기도 하는데 다치면 좋은데 안 다치면은 클립 같은 걸로 딱 집어가지고 막아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좀 흔한 것들만 최대한 쉽게 다룬다고 다뤄봤는데 그래도 어려우시죠? 이해합니다.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게 심장이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을 거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고 잠 안 올 때 자장가로나 쓰세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